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학점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처럼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서 학점을 따고 졸업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교육부에서 뭘 얘기했냐면 학점제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보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 이게 바로 뭐냐면 애들을 무조건 유급을 시켜서 낙제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수를 못한 애들을 데리고 지도를 좀 해달라. 교사들 입장에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근무 시간 이외에 해야 되고, 그래서 교사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해서 좀 개선점을 찾아보겠다. 올해 고1은 거의 제도가 안 바뀌겠구나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돼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이것이 학점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처럼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서 학점을 따고 졸업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프로세스입니다. 교육과정을 만들어 놓고 고등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습니다. 시험 봐서 통과하는데, 미수일 경우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받는 것이고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을 한다라고 하는 수업 시수가 지금 고2, 고3보다는 좀 줄어들어요. 고1 때부터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쯤 고1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뭔가를 받았을 겁니다. 뭘 받았냐면, 너 선택하면 뭐 할래? 너 사탐은 몇 개 하고 과탐은 몇 개 할래? 우리 학교 교육과정이 이런데 여기서 너 어떤 걸 고를래? 라고 하는 설문지를 받았을 거예요. 자신의 진로를 고1 때부터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 학점제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했던 대입제도 가운데 전공 자율 선택지가 있잖아요. 무전공으로 들어가서 대학교 2학년 때 전공을 정하는 건데 학점제하고 안 맞죠. 정부의 의도는 고등학교에서만 학점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그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공동 교육과정,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애들을 지도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학점제의 의미죠. 그래서 학점제는요, 이겁니다. 대입 연계 강화. 이게 애당초 이게 학점제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잘 안 하고 있죠. 경희대학 같은 대학은 특정 학과에 가기 위해서 특정한 과목을 들으라고 딱 정해놓고 있어요. 고기 사업은 뭐냐? 고등학교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대학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만, 이건 소개만 드리고, 근데 그 중에서 재밌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학점제와 연관된 내용을 대학 입학 요강에 반영하라는 대학에 대해서 돈을 많이 주겠다. 대학교 입학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주는 대학에 대해서 또 돈을 많이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학들이요,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면, 경영에서도 ESG가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지, 만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심플, 간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너럴, 일반적인, 너무나 독특하게 요강을 짜면 좋지 않다고 제가 대학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대학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5등급 체제가 변별력이 없대, 또는 없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우리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강화할래. 그러니까 내신 5등급으로 바뀌면서 수능 최저에 대한 그 대학들의 욕망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교과에도 정성평가를 집어넣고 학종에도 정량평가를 집어넣어서 교과가 학종화되고 학종이 교과화되는, 그러니까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가 없어지는 양상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도 내신을 반영하는 거예요. 공통교과로서의 수능이 치러지니까 수능이 9등급이긴 하지만 변별력이 없다고 봐서 내신을 집어넣는다. 이게 아마 대학들은 가장 편할 겁니다. 논술고사를 보거나 면접을 이렇게 더하는 것보다는 내신을 더하는 게 더 대학으로서는 편한 겁니다. 올해 고1 애들의 내신평가 방법인데, 공통과목 5등급 나옵니다. 과학실험 등급이 안 나와요. 선택과목은 5등급 나오고,
융합 선택 과목의 1번은 등급이 안 나오고 1번 등급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등급 과목의 숫자보다 2022 개정교육 과정의 등급 과목의 숫자가 많아요. 이건 학생 개별적인 데이터고요. 이건 학교의 데이터인데 학교의 데이터는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어떤 고등학교인지는 모르긴 하지만 그 고등학교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주는데 자세한 성적으로 분할 점수를 줍니다. A서부터 E까지 어떤 퍼센트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반영 비율, 이 학교는 수행평가가 많은지 지필평가가 많은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행평가가 많은 고등학교들이 우수고등학교였던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주는 양상을 우리가 따져보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동안에 주었던 과목별 표준 편차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석차를 계산할 수 없지만 또 대학들에 물어보니까 이거 성적별 분할 점수나 이런 성취 비율 같은 걸 보면은 B냐 C냐 그 비율에 따라서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고등학교에서 이 아이가 몇 등 정도나 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5등급이 9등급하고 비교해서 변별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2015 개정교육 과정의 경우에는 25개 과목 정도만 등급이 나왔습니다. 2022 올해 고1은요 일반 진로 등급이 다 나와서 47개 정도의 과목에서 등급이 나옵니다. 경우의 수가 거의 차이가 없죠. 5등급 체제라고 하더라도 내신의 변별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변별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지만 저는 애당초부터 내신 5등급이어도 변별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숫자 수에 따른 조정 등급을 부여할 가능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명일 때 2등급하고 50명일 때 2등급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 200명일 때 2등급 받은 애 점수를 깎고 50명일 때 2등급 받은 애 점수를 올려주는 이런 조정 등급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학교에다 다양한 정보를 줌으로써 내신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면접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창의 융합형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의 중요도를 상당히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2028 면접은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형설계 실제 요거는 뭐냐면 경희대학교에서 어떻게 했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과목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희대학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우리 과에 오려면 이런 과목을 들어야 돼 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가져온 거예요. 확률과 통계를 핵심 과목은 꼭 들어야 돼요. 이거 안 들으면 감점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을 나눠놨는데 이거 명칭 변경한 거를 반영해서 가겠다는 것이고 적어도 이 정도 과목은 들어야 우리 경희대학에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희대학교 자연계열 학문 분야 고등학교 교과에서 권장 과목을 안내했다. 지난 3월 달에 안내했어요. 그 다음에 수학과 과학교과에서 최소 이수 학점제는 과목수 가점을 반영한다. 자연계는 수학, 과학을 많이 드러내야 하는데 가산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경희대학은. 경희대학은 그야말로 학점제를 가장 철저하게 준수 잘하는 대학교로 소문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수학과에 올 친구들은 대수, 미적분, 확통, 미적분 2 기하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경희대학만이 아니고요. 일부 성대나 중앙대나 이런 대학들도 이걸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는요. 2028 대입제도를 설계할 때 첫째, 학점제 취지를 정말 잘 지키고 있죠. 왜냐하면 선택 과목에 대한 가산점, 가점, 감점을 하니까 그야말로 학점제에 대한 얘기를 잘 반영하고 있고요. 연계성을 가져오고 있고 권장이수 과목 최소 이수 과목을 정해놨고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해서도 포용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선택 과목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권장 과목 미수한 경우 무전공 모집 단위를 통해서 뽑아주겠다.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깐깐하게 전공 연계 과목을 설정했던 서울대학이 전공 연계 과목의 범위를 넓힙니다. 이런 과목을 들었으면 좋겠다. 권장 과목입니다. 들었으면 좋겠다.
학습 과목의 선택권의 폭을 넓히고 전공 탐색의 융합교육을 지향하는 대학 교육의 취지를 살려서 최소한도의 권장 과목을 설정을 했다. 권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는 모집단위, 그러니까 문과들은 그냥 적당하게 네가 원하는 과목을 들으면 되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으로 부산시 고등학교의 데이터인데요. 내신 5등급 제도가 된다 하더라도 크게 변별력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평소에 제 생각을 반영하는 내용들인데 5등급일 때 2.0 받은 애는 이걸 만약에 9등급으로 환산하면 3.44등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변별력이 충분히 있어요. 5등급이어도 변별력은 충분히 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내신 5등급이어도 학생부 교과에다 변별력 있게 뽑는 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5등급제 내신 1.0을 받은 학생은 전체 학생의 13,000명 중에서 281명이기 때문에 2.07%라고 치니까 별로 많지 않은. 다만 이게 고1 때 2.07%면 이게 5학기로 변하면 더 줄을 거 아니에요. 전과목 1등급 숫자가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전과목 1등급을 받아도 의대 가기 어렵다는 건 과장된 진술이죠. 전과목 1등급 숫자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전과목 1등급 받아도 학생부 교과로 의대 가기 어렵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